오늘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함수는 어떻게 보면 C 언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는 말이 있죠. 네, 교과서 9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함수의 기본 골격은 우리 보통 메인 함수 짤 때 보면은 처음에 void 그리고 mai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void는 생략할 수 있죠. 여기서는. 그리고 중괄호 열고 어떤 함수의 몸체 여러 가지 문장이 들어갔고 중괄호 닫았죠.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골격인데요. 지금 이 골격대로라면 이 메인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자 함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void에 해당되는 made의 void에 해당되는 것을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함수의 자료형은 나중에 이 반환값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이 자료형이 결정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형은 자료형이 void인 경우죠. 그리고 함수 이름은 이제 앞으로 메인 함수는 항상 고정된 이름이긴 하지만 앞으로 사용자 함수를 만들 때는 이제 메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양한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함수로운 사용자 함수를 정의하고 선언하는 법을 배울 텐데요. 이 사용자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개의 명령문을 하나의 호출문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향후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함수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함수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메인이라는 기본적인 원시함수만 써왔고, 그리고 기존의 C 언어가 제공하고 있는 IO 관련 함수, 프린트라든가 스캔F 이런 걸 써왔는데, 오늘은 add와 같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함수의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번 예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일단 printout.c라는 함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출력을 일단 짜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냐면 우리가 그동안 짰던 그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프린트문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런 예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네, 자 void를 시작해서 이제 메인 이렇게 짠 메인 함수도 이제 void라고 이렇게 넣어보죠. 자, 그냥 임의로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냥 1, 2, 3, 4, 5와 같은 문자를 출력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 넣고 n 넣어서 줄바꿈까지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printf I love home 뭐 이런 메시지를 또 한번 넣도록 합시다. I love home 그렇게 넣고 역시 n 여기까지 이렇게 두 문장이 들어갔다고 치고 세 번째로는 어떤 변수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 num1 num2 이렇게 선언하고 그 num1 num2 값이 뭐 1과 그 다음에 뭐 2로 저장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num1 num2를 출력하는 거를 한다 그러면 %d 또 %d num1 num2 이렇게 짜주게 되면은 어떤 화면이 실행될까요? 실행해보고 당연히 1, 2, 3, 4, 5가 실행될 것이고 출력될 것이고 그 다음에 I love home이라고 출력될 것이고 num1 num2의 값이 출력되게 1과 2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그렇죠. 1, 2, 3, 4, 5 I love home 1과 2 이것도 줄바꿈 명령을 넣어서 다시 깨끗하게 1과 2 1, 2, 3, 4, 5 I love home 1, 2 이런 식으로 출행되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요렇게 요 두 개의 문장을 이번에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똑같이 void 자 메인처럼 이름만 뭐
프린트 메시지라고 합시다. 메시지 이렇게 해서 함수 그쵸 void 이렇게 선언해 주고 또 요 사이에다가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네 복사해 가지고 그쵸 두 개의 문장을 몸체를 갖고 있는 프린트 메시지라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면 모양은 지금 메인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함수의 타입,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뭡니까? 함수 리스트인데 인자 리스트인데 보이드로 놓고 일단은 뭐 인자 리스트가 뭐냐 하는 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함수의 시작, 그 다음에 함수의 몸체, 함수의 끝 메인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선언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된 거를 해놓고 한번 컴파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빌드에서 컴파일을 해보면 역시 오류가 없다면 성공하고 나왔을 거고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실행을 해보면은 네, 똑같이 실행이 되죠. 아까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왜? 함수는 만들었는데 함수를 실행하지를 않았어요. 실행하는 실행문은 요 이름을 호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메인 함수는 왜 실행을 안 했을까요? 그렇죠. 메인 함수는 시스템이 C 언어가 자동으로 요 메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의 호출문은 없어도 실행이 되는데 프린트 메시지는 누군가가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호출합니까? 메인 함수가 호출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 메시지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호출하는 방법은 함수명, 그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까지 여기 함수를 호출하는 명령이에요. 네, 함수의 호출은 그쵸? 선언할 때는 함수의 타입, 함수의 명, 인자 리스트, 그 다음에 중괄호, 함수의 몸체, 중괄호 여기 함수의 정의부라고 하고 호출부는 그냥 함수의 이름만 넣고 인자 리스트 가로 열고 근데 이 보이드니까 네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꾸 얘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쳐주면 요것이 요 함수를 불러내는 거예요. 요걸 해줘야 요 값이 실행이 되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해 주면 네, 그렇죠. 이 두 번째 1, 2, 3, 4의 I love whole은 얘가 실행된 거죠. 그렇죠. 얘가 실행되면서 얘 1점프 하니까 이 안에서는 이게 실행된 겁니다. 그거를 좀 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프린트 메시지에서는 1, 2, 3, 4, 5, 6, 7, 8, 9, 0 좀 길게 하고 I love home에다가 느낌표 2개 정도 붙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되면은 얘는 프린트 메시지가 실행된 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면 네 그렇죠. 1, 2, 3, 4, 5, 6, 7, 8, 9, 0 I love home 느낌표 2개 이 2개의 문장은 여기서 실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 메시지가 제대로 실행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를 연달아 치게 되면 두 번 호출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연달아 쓰면 이거 두 번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실행되고 또 두 번 실행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치면 네 그렇죠. 두 번 실행되는 게 확인되었죠. 실은 이게 도수창을 자꾸 이렇게 띄우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할 때마다 얘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닫아주는 게 메모리 용량에서 관리해서 좋습니다. 자꾸 창이 열리면 그쵸. 나중에 이것이 옛날 걸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게 많이 띄워놓는 게 좋지만 여러분들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저는 자꾸 이거를 막 정리를 안 하는 게 습관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습관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해 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을 얘기합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네. 어디로 갔습니까? 그새 또 잠깐 딴 데로 가버렸네요. 네. 어떤 유형이냐면, 유형 1. 그쵸. 유형 1은 전달인자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보이드 함수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드로 시작해서 함수명하고, 그 다음에 보이드로 함수 리스트에
인자 리스트에 보이드가 들어가는 형. 그러니까 여기가 보이드라는 순간 여기는 전달인자 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인자가 없는 거고 함수명 앞에 있는 요 보이드는 반환값에 대한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환값이 없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인자 리스트라는 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보내주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반환값이라는 것은 함수가 끝났을 때 되돌아오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그냥 프린트 메시지만 호출해 줌으로써 더 이상 뭐 이 안에서 얘가 호출되고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반환값도 필요가 없고 또 보내준 값도 필요가 없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얘까지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얘까지도. 요거를 요 안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네, 얘까지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만 num2 값은 지금 이 프린트 메시지 내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정의되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메인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지 이것이 메인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이 메인 함수의 영역 내에서만 유효한 걸 뿐이고 요때 프린트 메시지 영역 내에서 너만 num2는 얘 입장에서는 다 새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까요? 솔루션 빌드 해보면 네, 이렇게 실패가 나오죠. 이 실패의 원인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오류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너만 num2가 선언되어 있지 않는 식별자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변수를 선언되어 있지 않았다. 식별자는 선언이란 변수라는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시어나가 쓰고 있는 identifier 그러는데 따라서 이 너만 num2를 CP6이니까 6번 줄에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6번 줄.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디버그 할 때에 그 솔루션 빌드에서 나오는 이 에러를 우리가 신텍스 에러 또는 구문 오류라고 하는데 이 구문 오류를 잘 찾아보는 방법은 이제 문법적으로 C 언어의 오류가 주로 C 언어의 오류는 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잘 모르거나 두 번째는 안다 하더라도 오타에 의해서 이게 문법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들인데 잘 보시면 자, 일단 실패가 나오면 위에 에러 리스트가 뜨는데요. 에러 리스트에서 보면은 요 에러 이 번호는 뭐 따질 것도 없는 거고 여기 보면 CPP6 그러면 6번 줄에서 틀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너만이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다 그랬으니까 요 너만을 모르겠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에러는 또 같은 CPP6이니까 또 6번 줄에서 num2 네, num2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만 num2를 얘는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왜 모른다고요? 이것은 여기서 선언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지만 메인에서만 유효하고 프린트 메시지라는 새로운 함수 영역에서는 얘는 모르는 값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동명이인 어떤 서로 다른 주소에 서로 다른 사람이 살듯이 요때 너만과 요때 너만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얘는 완전히 다른 변수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int num1 네, num2 이렇게 선언해주고 네, 이것이 뭐 너만은 여기서 3 이럽시다. 그 num2는 4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 틀렸네요. 자, 일단 실행해보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컨트롤 F5. 이번에는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있답니다. 어떤 일이, 이거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것이죠.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볼까요? 디버그, 또 여기서 솔루션 빌드. 자, 오류가 여기서 발생했대요. 실패. 이번에 뭐가 실패라고 봅니까? 네, 7번째 줄에서 세미콜론이 프린트 F 식별자 앞에 없습니다. 7번째 줄에서 프린트, 여기서 7번째 줄이라고 하지만 실은 6번째 줄에 세미콜론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딱 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이 에러 메시지를 뭘 찾는다 그러면
이게 7번인데 사실은 6번 줄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세미콜론이 없는 바람에 얘가 줄수가 헷갈린 거예요. 하지만 대략 그 근방에서 세미콜론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구문 오류를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고 찾는 법도 여러분이 같이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C 언어 배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문 오류 찾는 거죠. 이거 저도 처음에 C 언어 배울 거나 또는 예전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신텍스 에러, 구문 오류를 찾는 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쉽게 눈에 발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네, 자,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네, 자, 이렇게 실행해 보면 네, 그쵸.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죠. 이거 한번 정리를 하고 합시다. 자, 프린트 메시지는 하나만 정의하는 걸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예 이 메시지 출력은 메인 함수에서 다 없애버립시다. 없애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메인, 자, 너만 넘2 해놓고 프린트 메시지 하고, 프린트 메시지에서는 얘가 그냥 그대로 출력되는 걸로, 이렇게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면은 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하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네. 1, 2, 3, 4, 5, 6, 7, 8, 9, 0, 5 여기서 실행된 거니까 아무 문제 없고 I love home 여기서 실행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너만 넘트를 실행해 버렸는데 3, 4가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문 오류 아무 넘겨줄 값이 없는데 문제는 이 너만 넘트 값을 메인에서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여기서 지정하지 말고 네. 여기서 지정하고 싶은 거고 1, 2가 어떻게 해서든 얘를 넘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해놓으면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해 보면 네, 띵 하고 에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뜻입니까? 요 명령은 바로 너만 넘투 요거를 출력하려고 보는데 여기 값을 지정을 안 했잖아요. 값을 지정 안 해서 나온 에러입니다. 근데 결국은 요 메인 함수의 너만 넘투 값이 넘어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인자 리스트인데요. 여기다가 num1과 num2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는 요거를 생략하고 네, 요 자리에다가 방금 생략한 요 값을 넣어주는데 세미콜론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없는 바람에 얘가 각자 선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int 이렇게 선언해주면 이것이 바로 완벽하게 프린트 메시지와 그 메인 함수가 연결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자 리스트를 통해서 값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과 넘트 값이 넘어갈 때 받을 때는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되면 네, 이제는 1, 2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번엔 메인 함수에서 3, 4로 바꿔놓고도 정말 3, 4가 실현되는지 확인해 보면 네, 3, 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너만과 넘투가 잘 전달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인자 리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상수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여기서 얘는 그냥 변수를 안 쓰고 상수로 여기서 4와 5 어차피 상수인 경우는 선언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4와 5라고 쓰면은 4는 int num으로 넘겨받고 5는 int num2로 넘겨받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면은 네, 그쵸 4와 5 이렇게 실행되는 거죠. 3개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할까요? 3개 뭐 예를 들면 4, 5, 6 이런 식으로 3개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 더 쓰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콤마 int num3 그럼 몇 개까지 가능할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 없이 쓸 수는 없겠지만 C 언어가 허용하는 한 상당히 많은 리스트를 인수자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3개를 다 찍어보는 것도 가능하죠.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면은 네, 3개의 값을 네,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반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인 함수에서 여기를 int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메인 함수도 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꼭 여기다가 return 0 이거 꼭 넣어주는데 그냥 의미 없이 넣어주는 거죠.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도 그쵸, 컨트롤 F5 해주면은 네,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그쵸, 실행이 되는데 여기를 int로 해놓고 이거를 안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오류가 납니다. 이거 쓸데없이 네, 오류는 안 나네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리턴을 넣어주면 네,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도요 반환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여기를 int형으로 해주고 네, int형으로 해주고 여기를 뭐 return 네, 뭐 자, 하고 어떤 값을 보내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값을 보내주냐면 여기서 생성된 어떤 값을 보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 내부 변수, 뭐 sum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 뭐 sum을 여기서 계산했다고 칩시다. 이 안에서 sum은 뭐 num1과 num2를 네, 뭐 이렇게 더했다고 칩시다. 뭐 num3까지 더할까요? num3까지 이렇게 더한 것을 return하고 sum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리턴 되고 있죠. 요걸 통해서 리턴이 되는 겁니다. return sum 해주면 그러면 프린트 메시지를 할 때 여기다가 어떤 내부적으로 뭐 s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다고 치면 뭐 여기다가 s는 이렇게 해서 네, 결국은 얘는 호출한 거고요. 호출돼서 얘가 반환되는 값을 s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함수 프린트 메시지가 네, 반환하는 값을 s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호출도 하면서 그러니까 얘를 호출하니까 여기서는 이런 값들이 찍힌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계산된 결과가 있으면 그게 반환이 되는 것은 sum, int sum 해주고 이 sum의 자료형이 int잖아요. 그럼 얘도 int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장된 것을 s에 저장하라 이렇게 해주고 그 s 값을 여기서 찍어 봅시다. print 네, f 해서 네 슬래시 n 자 s 값을 찍어 보는 거예요. 뭐 이거는 아까 그냥 제가 한번 해본 거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유형으로 보이도록 놓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그쵸 15 4 5 6을 다 합친 게 15 아닙니까? 16 뭐가 좀 잘못됐어 16인가 왜 15 맞죠? 좀 16이 아니죠 4와 6 더한 게 10이니까 15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반환값이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더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다른 반환값이 있는 예제의 두 번째가 만약에 어떤 거를 해볼까요? 자 예제 글쎄 add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add 함수 뭐 지금 뭐 방금 한 게 사실은 add 함수니까 네,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그 값의 합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add 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빼주는 함수는 만약에 서브 함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보는 걸 해봅시다. 네, add 함수와 서브 함수 만들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짜보는지 자, 두 개의 함수 요거를 다른 예로 저장해서 네, add 함수와 네, 서브 함수를 만들도록 합시다. ex 12-2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add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똑같은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자, 두 개의 함수니까 print 뭐 a와 b와 sum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값을 printf를 이용해서 네, 두 개의 값을 두 개의 정수값
입력 이렇게 합시다. 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자, 스캔F를 이용해서 %d, %d 이렇게 해주고 B에 저장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A, 네, B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정수가 입력해주고 두 개 입력된 것이 A와 B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add 함수를 통해서 sum에다가 자, add 함수를 통해서 a, b 값을 보내서요. sum에 저장된 거고 여기서는 합은 자, 합은 이렇게 해서 %d 하고 네, sum을 출력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짜봤어요. 네. 그쵸. 아주 가장 전형적인 예죠. 변수 a, b를 int형으로 선언해주고 두 개 더한 결과를 또 저장할 변수 sum을 역시 int형으로 선언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판 키보드로부터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a, b에 저장한 다음에 add라는 함수에서 그 a, b 값을 인자 리스트로 보내고 add로 보내고 그 더한 결과는 sum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sum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add라는 함수로 가고 int와 a와 int b로 두 개의 값을 인자 리스트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뭐 sum은 a 플러스 b 해놓고 네, sum을 리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sum의 자료형이 int니까 int형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저장합니다. 저장돼 있는 거죠.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름 바꿨으니까. 그래서 자, 12-2 그냥 이렇게 바꿨네요. add 함수라고 이름 안 쓰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를 제거하고 그렇죠. 자, 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빌드를 해보면 네, 오류가 없다면 성공이 나올 것이고 왜 안 됩니까? 솔루션 빌드 네, 실패했습니다. 여기 또 볼까요? 11번 줄과 12번 줄에 상수의 줄바꿈 문자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상수의 줄바꿈 문자. 왜요? 여기서 세미콜론, 이게 그냥 빠졌습니다. 따옴표가 빠지니까 일단 오류가 난 건데, 그냥 얘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거 고쳐놓고, 두 번째 거는 12번 줄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 때문에 연달아 두 줄이 다 문제가 된 거죠. 일단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네. 찾아내지 않습니까? 네. 두 개의 상수값 1, 2 이렇게 해주면 3이 출력돼야 되겠죠. 이렇게 출력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확장을 해서 서브 함수도 만들어 볼까요? 서브 함수는요, 요거를 복사해서, 그렇죠. 컨트롤 C에서, 네. 이렇게 해주고요. 이름은 이거 서브로 바꿔주는 거예요. 서브. 두 개를 만들어 봅니다. 자, 서브 함수는 역시 A와 B를 전달을 받아서 뺀 값을, 네. sum으로 해줘도, 이렇게 해줘도 돌긴 도는데, 이왕이면 subtract의 약자로 sub라고 좀 바꿔줍시다. 왜냐면, 그쵸. 가독성이라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네. 여기다는 result라고 합시다. result. 아니죠. 여기도 역시 sub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쵸. 서브가 계산됐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호출을 할 때 서브는 그쵸. 이번에 sub a b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름이 똑같으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add 함수의 sum하고 서브 함수 이름이 달라지니까 여기다가는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네, 서브스트랙트라고 아예 좀 길게 쓸까요? 좀 뭐 상관없죠. 서브스트랙트 이렇게 길게 써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를 뭐 SB로 쓰나요? 네, 이름이 같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차라리 요거를 뭐 이 서브로 줄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함수명과 변수명을 지을 때 고민이 생기는데 얘는 SM, 얘는 SB 이렇게 이름을 달리하면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겠네요. 여기는 SM으로 가고 그쵸? 여기는 SB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SM 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요거를 뭐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네 여기는 차로 차. 네, 차는 얼마냐? 그쵸? 그래서 여기는 차. 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add 함수는 더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서브 함수는 뺀 결과를 만들고, 그 변수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이게 싫으면 그냥 이것도 가능해요. 썸과 서브를 다 없애버리고, 네, 없애버리고 얘를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직접 이 자리에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걸 출력하는 걸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add 그쵸 a, b 이렇게 해주면 이 자리에 add가 반환되는 값이 들어올 거고 이 자리는 뭐예요? sub su 요게 더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값이 반환되는 값을 %d로 출력하라. 이 값이 반환되는 값을 %d로 출력하라. 이렇게 해주면 네, 그래 놓고 add는 얘가 호출되고 sub는 얘가 호출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sub과 add로 짜는 걸로 바꿔보았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F5 네. 두 개의 정수값 뭐 3과 4 이렇게 주면 7과 마이너스 1이 될까요? 네, 7과 마이너스 1 하나는 3 플러스 4가 출력됐고 하나는 3 마이너스 4가 출력됐죠.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함수 만들기, 지금 사용자 함수 만들기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add 함수와 sub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나누기 함수를 한번 해볼까요? 나누기 함수 여기를 div로 해가지고 나누기 함수로 div 여기는 곱 이렇게 해서 멀트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멀트 멀은 곱한 결과를 하는 거니까 이 변수는 그대로 썸을 쓸게요. 네, 그냥 해서 이렇게 쓰고 div는 나눈 결과를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변수명과 실제 계산 결과가 좀 불일치가 일어나지만 결국은 나눈 결과가 변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뿐이니까 일단 sub이라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멀은 곱 div는 그쵸 뭐 이거조차도 이걸 add로 해놓고도 곱을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여기를 sub로 계산해 놓고 뭐 나누기를 계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요 자리에다가 곱한 결과는 멀 이렇게 또 바꿔보겠습니다. 멀 나눈 결과는 div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도 그쵸 곱한 결과 이렇게 좀 여기는 좀 바꿔야 되겠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나눈 결과 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Ctrl F5 그래서 만약에 12와 34로 했다 그러면 12와 34 그러면 곱한 결과는 네 12와 34를 했으면 곱한 결과는 408 나눈 결과는 0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0이 되죠? 네 12를 32로 나눠봤자 네 분모가 다 정수형으로 계산되니까 정수형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실수형으로 계산해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수형으로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전부. 그래서 실수형으로 바꿀 때는
자, 얘네들이 계산된 결과가 실수로 나와주면 되겠죠. 실수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자, 인트 대신에 여기는 더블로 선언해주고, 여기도 결과를 더블, 실수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 썸이니까, 썸의 타입이 더블이니까 여기도 더블로 바뀌어야 됩니다. 더블로 이렇게. 네, 여기가 더블로 바뀌는 거죠. 더블로 이렇게 바뀌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d 대신에 LF로 바뀌어야 되겠죠. LF, 여기도 LF. 자, 실수를 바뀌어야 하면 고쳐야 될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좋은 예제니까 이름을 ex2-3으로 해서, 네, 실수의 더하기 연산, 실수 연산 함수라고 합시다. 실수를 반환값으로 갖는 실수형 반환, 네, 함수 이렇게 합시다. 실수형 반환 함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예제인 거고, 역시 얘도 늘 하듯이 등록을 시켜주고, 네, 얘는 제거하고, 자,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빌드 이렇게 실행해 가지고 오류가 있나 보고, 오류가 없다면, 네, 왜 얘는 항상 이렇게 오류가 없죠? 실행해 보면 컨트롤 F5. 또 무지 많이 쌓였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때그때 닫아줬어야 되는데 닫아주질 않아가지고 모두 닫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 닫고 다시 그냥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실행하고, 자, 두 개의 병수 12와 역시 34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실수로는 나왔어요. 드디어 점점점 나왔는데 역시 나눈 결과는 정수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은 A 나누기 B인데 AD가 전부 실수형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전부 실수형으로 받으니까 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느 하나를 실수형으로 만드는 지정자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타입 지정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눗셈을 할 때 더블이라고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버리면, 네, 그렇죠. 그러면 요 연산을 할 때 중괄호가 아니라 소괄호, 얘를 실수로 연산을 해라. 둘 다 정수형인 경우에는 A와 B를 둘 다 실수로 계산하게 해주려면은 타입 지정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자, 요 모양이 안 좋으니까 뭐 이걸 다 뭘로 안 바꿔도 되긴 되는데, 네, 이렇게 일단 놔두고 sum, 네, 뭐 이건 그대로 씁니다. 모양이 좀 안 좋다. 어떻게 바꿀까요? 머리면 여기도 결과를, 이것도 실은 다 없앨 수 있죠. 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없애요. AB를 받아서 그 AB를 곱한 결과를, 그러면 여기도 실은, 네, 이렇게 썸인데 변수를 보면 안 쓰는 게 좋겠죠. 변수를 그냥 여기를 C라고 할까요? C라고 합시다. 그러면 모양이 차라리 낫네. C 해놓고 C는, 네, A 곱하기 B 변수 C, 이게 더 낫겠다. 여기도 그냥 다 똑같은 이름을 C로 놓습니다. 어차피 그게 더 설명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있는 C는 이 뭘 안에서만 유효한 C니까 디바이드에 있는 C하고는 또 다른 C예요. 그러니까 요 C가 요거는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사는 C, 여기는 미국에 사는 C, 이렇게 틀리듯이 함수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변수는 그 영역에서만 선언되는 겁니다. 여기도 C라고 한다 그러면, 네, 메인 함수에 있는 C와 그 다음에 div에 있는 C, 그 다음에 멀에 있는 C가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ABCD가 이럴 땐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언해주고, 그러면 차라리, 네, C는 아까처럼 멀에 A, B 이렇게 해주고, 네, D는, 네,
div에 a, b 이렇게 주는 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곱할 결과는 C에가 있을 거고 나눈 결과는 D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짜주는 것이 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똑같은 코드지만 이해하기 편하도록 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짜고 보니까 변수 C와 여기도 C와 같은 C가 뭘에도 div에도 메인에도 있지만 다 다른 C다. 그렇게 여러분이 꼭 이해해 달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뭘에서는 여기서 입력한 메인 함수에서 입력한 두 개의 키보드 값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순서 여기 먼저 들어가면 안 되죠. 입력을 한 다음에 그 A, B 값을 가지고 그쵸. 뭘에다가 뭘 한 거를 C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뭘을 호출하게 되면 요 뭘에서 A, B 값을 넘겨받아서 그쵸. 그 C는 내부 변수로 또 다른 C를 선언을 해가지고 곱한 결과를 리턴 C를 해가지고 반환을 했죠. 그러면 요때에 반환된 값은 또 다른 메인 함수에 있는 C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div를 콜을 했어요. 그 div를 콜을 하면서 ab 값을 또 보내줬거든요. 네, ab 값을 보내줬는데 이 ab 값을 div에서는 ab를 받았죠. 그리고 또 다른 C에서는 나눈 결과를 리턴을 했어요. 따라서 그 C가 여기로 리턴돼서 이것이 실행된 결과가 D에 들어왔죠. 그러면 곱할 결과는 C를 출력하고 나눈 결과는 D를 출력을 하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함수를 잘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이용해서 뭡니까? 지금 C와 D를 출력한 뭘과 div를 호출해 가지고 콜을 해 가지고 C와 D 값에 저장한 다음에 CD 값을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죠. 컨트롤 F5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나? 네. 그렇죠. 두 개의 정수값 12와 34 이렇게 해주면 둘 다 곱한 결과도 0, 나눈 결과도 0이에요.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자, 더블 A, B 다 인트로 받았죠? 자, 어디서 실수가 됐나? 뭘 C에서 AB 값 12와 34, 그쵸? AB 했고, A와 B 곱한 걸 리턴 C를 했고, 네. 곱한 결과 C는 LF, D는 뭐가 틀린지 모르겠네요. 네. 왜 0이 나왔을까요? 원인 결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CD가 타입하고 선언된 값이랑 안 맞았기 때문이죠. 머리 반환해주는 값은 뭐예요? 머리 반환해주는 값은 리턴 C인데 여기서는 더블형 C잖아요. 더블형이 반환이 되는데 얘를 더블형으로 반환된 것을 뭘로 받고 있어요? 인트형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입이 안 맞음으로 인해서 에러가 난 거죠. 에러는 나지 않았지만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 거죠. 그러려면은 A, B는 정수형으로 선언하지만 CD는 더블형으로 선언해 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찾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쵸? 뭘은 더블형으로 반환되는 함수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더블형으로 선언해 주고 또 여기서도 LF로 그쵸? 결과를 받은 거니까 LFC를 정수형으로 해놓고 LF로 출력하면은 영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역시 닫아준다고 했고 닫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실행되면 네 이제 1, 2와 3, 4 네 그쵸 정확하게 원하는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